자, 최근에 이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 섹터가 조선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전략적으로 협상 카드가 활용이 됐을까요? 뭐 우선 협상이니까 네.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네. 굉장히 크게 줘야 될 게 있었는데 네. 힌트를 사실 미국이 굉장히 먼저 줬죠. 네. 마치 받고 싶은 선물함에 미리 넣어놨듯이 맞아. 네, 네. 전 대통령, 뭐 전 권한대, 뭐 네. 첫 통화에서 처음에 나왔던 게 조선업이 좀 그렇죠.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이거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조금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좀 구체화시켜 달라는 메시지였다고 저희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마스가라고 하는 네. 그걸로 만들어서 잘 저희가 메뉴판을 잘 차려갔더니 네.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제안을 한 거를 미국이 가장 흡족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하러 나가면서 들고 가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되게 네. 겸염쩍다는 생각은 안 하시면서 가셨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결과물도 잘 이제 통하지 않았나. 근데 뭐 아직까지 이제 구체화된 거는 많지 않긴 하지만 좋은 카드였던 것 같습니다. 구체화된 거는 없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은 좀 몇 개 있겠죠. 생각하시는 그렇죠. 것은 있겠죠. 저는 이제 뭐 잠깐 질문 순서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미국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5월에 실제로 네. 미국의 야드에 탐방도 네. 갔었고요. 음. 제가 이번 출장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랑 그 미국 네. 필리조선소 가는 걸로 인해서 갔던 미국 출장이 제 인생에서는 첫 번째로 미국에 간 케이스였었는데 제조업에 손을 놨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확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었고요. 특히나 이 조선업은 사람 손이 어쨌든 굉장히 필요한 제조업입니다. 네. 저희가 그냥 로봇가 쫙쫙쫙쫙 네. 만들어서 뽑아내는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매번 주문 생산 방식이고 그때그때마다 설계가 달라서 일단 네. 설계부터 처음에 만들려고 준비하는 그 과정까지 계속 다른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본 인력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원래도 그 부분이 꾸준하게 줄고 있었긴 했지만 코로나가 미국의 조선업에는 조금 심하게 타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이전에 네. 그나마 갖고 있던 조선업 인력이나 네. 그런 인적 자원 대비해서 굉장히 그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건조라는 게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었고 네네네. 지금 미국 전역에 있는 전 조선 사업장이 다 인도 지원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그래서 내부에서 정비하고 있는 모든 군함도 다 정비 지원 상태에 놓여 있는 네네네.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두 해로 다시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좀 확연하게 그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 인력을 이제 키워서 할 수 있는 그 계획은 가지고는 있나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하나그룹이 미국에 있는 그렇죠. 그 조선소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네. 키워나가는가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드라이독의 역할을 하는 설비는 한 개 있습니다. 네. 원래는 물리적으로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물을 채워서 암벽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드라이독으로 활용하는 건 한 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에 이렇게 드라이독이 한 개 있으면 1년에 한 10회전 정도 해요. 네. 열척이 만들어져서 네네. 3배가 뽑아져서 네.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기서 한 척에서 한 척 반 정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정도의 그러네요. 효율인데 앞으로 거기에서 이제 인적 자원을 길러내서 조금 더 제조 속도를 빨리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지금 암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까지 드라이독으로 변환을 시키고 각각의 야드에서 1년에 한 3척 정도씩 만들어서 1년에 6, 7척 정도를 만드는 야드로 탈바꿈을 한다라는 게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도달한 최종 골이 결국에는 한국 기준으로 하면 한 30% 정도 효율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효율로 올라오는 사업장을 유지를 하면 국제적으로 저희가 해운사들한테 한마디로 배를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는 어쨌든 가성비가 안 나오는 그렇죠. 배들만 만드는 상태가 네네네.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결국은 아직은 뭐 협상을 했다면 아마 그런 부분 인력을 키워내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협상을 하기 이전에 실제로 HD 현대그룹과 미국의 미시건 대학인가 거기에 이제 그 대학생들과 해서
서로 그 인력 훈련시키는 그 네. 협정을 맺은 바가 있고요. 그 부분도 이번에 아마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완전 생생한 현재 탐방기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미국 내 군함 정비 최근에 이제 MRO 산업이 굉장히 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사실 한국이 이제 맡게 되는 걸로 이제 뉴스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존수법인가요? 이제 그 법을 개정하면서까지도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뭐 말씀하셨던 그런 도크에서는 이제 드라이 독에서는 상선 건조를 주로 하나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사업장은 상선 건조를 주로 그러면 하고 상선 건조는 미국이 맞는 구조인데 여기에는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좀 있을까요? 사실 군함이 좀 더 예민한 부분인데 그렇죠. 그걸 좀 우리가 더 하고 쉬운 거라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 나왔던 얘기가 미국에서는 상선 건조 역량을 조금 키우고 한국에서는 아마도 그 군함 MRO를 담당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미국 조선소의 현 주소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당장 전 사업장이 다 정비 지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한 거는 막 9년, 10년 지연되고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저희가 적시에 작전에 투입이 되고 또 다시 나오고 이거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RO가 좀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군함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퇴역 속도가 지금 좀 빠른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늦출 수 있는 것 또한 MRO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급성을 가지고 지금 이미 한국에서 있는 야드들은 한국의 군함이나 정비나 MRO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먼저 소화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의 이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미국이 한국에서 이제 시급한 것을 해결하고 만약에 미국에 있는 사업장의 상선 영역을 조금 키우고 나면 제가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치가 한국의 아까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 사업장들이 나중에 미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MRO를 조금 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RO 하려면 그 배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나요?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실제로 지금 그 수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3건의 MRO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이 MRO를 처음으로 수주를 했더라고요. 근데 첫 호선과 두 번째 호선의 지금 수리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인데 거제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뉴스가 엄청 막 화려하게 나지는 않아서 이제 협상했으니까 이제 뭐 하반기부터 들어오나 보다 했는데 벌써 이제 진행 중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 연안의 상선 및 해군 발주가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실 배를 건조뿐만 아니라 지금 MRO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텍스트로 그냥 인력 키워내서 뭐 그냥 상선 만들다가 군함 만들면 되겠지 하겠지만 꽤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이 뭐 걸리는 프라모델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한국 조선업에는 어떻게 기회가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좀 셈법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무조건 그럼 미국 시장 우리가 다 하나 막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러프하고 그렇죠. 그래서 시장 사이즈를 좀 가늠해야 되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지고 온 장표를 조금 띄워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장표의 오른쪽 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 해군과 의회 예산처에서 책정한 연평균 해양방산 관련해서 조선 부문에 대한 예산만 표시를 한 것이고요. 향후에 이제 30년간의 장기적인 계약이 있어서 단기에 필요한 예산, 중기 정도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이제 가장 먼 미래에 필요한 예산인데 30년 결국 평균으로 내면 연간 한 400억 불 정도를 예산처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해군은 조금 더 옛날 스펙에 그냥 고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처보다 언제나 책정되는 예산이 좀 적긴 한데요. anyway, 저희가 한 400억 불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색깔이 조금 더 옅은 것은 실질적으로 새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나머지가 뭐 MRO나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예산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에서 만드는 수많은 군함이 한 번에 한국으로 들어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그렇죠. 안 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뭘까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뒷부분에 저희가 준비한 요게 부문별로 실제로 해당하는 금액별 그 영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상단에 해당하는 거를 아마 한국이 받아오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뭐 그렇죠. 저희가 바로 잠수함을 받아오거나 뭐 그렇죠. 항공모함을 받아오는 네. 건 불가하다라고 봐야 되고 두 번째 영역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전투함의 영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가장 하단에 있는 것들이 이제 지원함이나 요즘에 저희가 MRO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리고 뭐 나머지 영역인데 일단 요 부분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 위에 영역이 전혀 터치가 불가하지 않은 게 지금 미국 안에서 이러한 대형 군함을 만드는 야드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상장사라서 찾아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헌팅턴 인걸스라고 네. 하는 회사 안에 야드가 2개 있고요.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데에도 야드가 2개 네.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주로 이제 잠수함이나 네. 핵항공모함이나 아니면 구축함 같은 거를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그러하듯이 저희가 1호선을 누가 만들면 2호선, 3호선, 4호선 후속 사업이 있을 때마다 이 두 업체가 약간 핑퐁처럼 왔다 네. 갔다 이렇게 만드는 네. 체제를 지금까지 네.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땐 그 4개의 야드가 만드는 영역은 분명히 밖으로 못 나올 건데 지금 그 야드들도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져 있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였을 건데 헌팅턴 인걸스랑 HD 현대그룹이 네. MOU를 실제로 체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조금 도움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이제 뭔가 저희가 실적에 잡힐 만한 그리고 이제 경력에 잡힐 만한 어떠한 뉴스도 나오지 않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생산성을 올리려면 저희가 뭔가 제조 과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스킬을 좀 전수를 해줘야 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우리가 조금 건조를 해서 건조 시간을 네. 좀 축소시키는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지 네.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여기 들어가지 않지만 이 영역의 일부 매출을 아마 한국이 협력사의 역할을 하면서 소화할 가능성은 저희는 네.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거의 이제 업종에서 비중이 많이 줄었고 오늘 보니까 미스 ENS도 사실 오늘도 주가 한 5% 정도 오르긴 하더라고요. 일본 조선사들도 좀 흐름이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일본 조선소들 네. 중에서 요즘에 주가가 신고가인 회사들의 매출을 잘 보세요. 네. 조선이 없어요. 아 그래요? 탈조선했습니다. 예. 아, 일본의 그 조선주라고 우리가 알고 네. 있는 회사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 아예 사업을 다른 걸로 전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 성장으로 지금 주가가 좋은 그렇군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조선소들 보니까 PBR은 또 굉장히 싸더라고요. 한 네. 0.5배 전후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똑같은 조선인데 PBR이 싸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 조선사도 대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조선 조선을 쪽 안 하고 매출은 있는 거죠. 별로 없다. 네. 그 부분은 저도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